메란야담에 오신 걸 환영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올리겠사옵니다. 옛날 옛적 병자년 여름,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장대비의 한양도성은 그야말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산은 무너지고 들은 잠기고 백성들은 집 안으로 숨어들었지요. 그 장학원 뒤편 좁은 골목, 기생 하나가 피범벅이 된 채 담벼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홍. 붉은 치마 저고리는 진흙과 피로 엉망이 되었고 새하얀 얼굴엔 시퍼런 멍이 가득했지요. 비에 젖은 골목 한복판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무렵 비를 전신으로 맞으며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보라 불리던 머슴 돌쇠였지요. 키는 훤칠했으나 옷차림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소박한 인상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둔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심부름을 시키면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움직였고 물음에도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진정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을 아끼는 성품이었을 뿐이지요. 남들 눈에는 굼뜨게 보였으나 위험한 기척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차리는 사내였습니다. 들짐승의 발소리도 사람의 숨소리도 바람결에 실려오는 낌새도 그는 놓치지 않았지요. 돌쇠가 이 골목을 지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지요. 마치 누군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쓰러진 연홍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연홍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연홍을 부축하려는 순간 그녀의 소매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은장도였습니다. 빗물에 씻긴 은장도는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손잡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칼날은 예리하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기생이 은장도를 품고 다닌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찌르려 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뜻이었지요. 돌쇠는 직감했습니다. 연홍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지 않았고 피부는 고운 비단결 같았습니다. 양반집 규수의 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포주놈 하나가 비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살기등등한 얼굴로 고함을 질렀지요. 뚱뚱한 몸집에 험상궂은 얼굴, 그의 눈에는 탐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내 기생에게 손을 대느냐? 돌쇠는 조용히 연홍을 감쌌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포주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바보 머슴 주제에 영웅이라도 되려느냐? 그년을 살리고 싶거든 살아. 단냥이다. 단냥. 포주는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이며 고웃음 쳤습니다. 머슴에게 단냥은 1년치 품삯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땅을 파고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포주는 돌쇠가 그 돈을 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허리춤에서 조촐한 전재산 단냥을 꺼내 포주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은전이 포주의 손바닥에서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찼습니다. 바보 머슴이 1년 품삯을 기생 하나에게 쓰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들 했지요. 하지만 돌쇠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 제 마음도 함께 죽을 것 같소이다. 그 말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주는 돈을 받자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바보 머슴 덕분에 한몫 단단히 챙겼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돌쇠는 연홍을 조심스럽게 업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헤쳐나가며 돌쇠는 문득 연홍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돌쇠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향에서 사라졌던 양반집 여식 5월 아씨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눈썹, 오똑한 코, 작은 입술까지 꼭 닮았지요. 하지만 돌쇠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설마 양반집 규수가 기생이 되었을 리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돌쇠의 집은 한양 외곽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비좁았지만 깨끗했고 가난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돌쇠는 연홍을 방에 눕히고 깨끗한 물과 천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고 약초를 발라주었지요. 밤새 돌쇠는 연홍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오르지는 않는지 숨은 편안한지 살폈습니다. 이튿날 새벽녘 연홍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연홍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지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방 안에는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연홍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돌쇠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켜 돌쇠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히 부탁했지요. 아무에게도 저를 사셨다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제가 도망쳐야 할 사람은 포주가 아니옵니다. 연홍의 눈빛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요. 돌쇠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연홍은 누군가로부터 필사적으로 숨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나이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홍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돌쇠는 날마다 약초를 구해와 연홍을 돌보았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로 탕을 끓이고 밭에서 캔 채소로 죽을 쏘었지요. 연홍은 돌쇠의 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이토록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돌쇠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집 밖에 누군가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 틈새로 밖을 살폈습니다. 의문의 사내 하나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도 사내의 차림새가 범상치 않았지요. 비단 도포의 갓을 쓰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궁중 내시만이 찰 수 있는 도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근처인 것이 분명한데 기어이 찾았구나. 5월 아씨. 돌쇠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연홍이 바로 5월이라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돌쇠는 연홍을 깨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연홍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지요. 저는 기생이 아니옵니다. 본디 중전 마마의 사촌 여식 5월이었으나 궁궐에서 벌어진 일로 패가 날 뻔하여 살아남기 위해 기생으로 숨어 지냈사옵니다. 연홍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어느 가을 밤이었사옵니다. 궁궐에서 열린 잔치에 저도 따라갔지요. 그런데 밤이 깊어 정원을 거닐던 중 보아서는 안 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사옵니다. 호위무사 하나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역모를 논하는 자들이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기척을 눈치챘습니다. 연홍은 그날 밤 정신없이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궁궐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 후로 10년 동안 기생으로 숨어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5월 아씨가 실종되신 그날, 아씨를 업고 뒷길로 달아난 사람은 바로 저였사옵니다. 연홍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업고 달려주었던 소년. 그 소년이 바로 눈앞의 돌쇠였다니 말입니다. 그 아이가 내가 아니었단 말이냐? 연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궁궐 근처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아씨께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쫓기시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아씨를 업고 산길로 도망쳤사옵니다. 하지만 뒤쫓아온 자들에게 머리를 크게 다쳤고 그 후로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돌쇠는 10년이 지났어도 5월이라는 이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 사이로 그 이름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연홍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두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연홍을 찾는 무리가 밤마다 한양거리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기생집과 주막, 포정청과 관아까지 샅샅이 수색했지요. 골목마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돌아다녔고 수상한 여인이 보이면 무조건 잡아갔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시들은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증인이로다. 왕실을 뒤흔들 일이니 찾는 즉시 없애야 하느니라.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연홍을 지키기로 말입니다. 그는 날마다 시장에 나가 동정을 살폈고 밤이면 집 주위를 돌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홍이 문득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바보라 불리게 되었나이까?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사옵니다. 다만 10년 전부터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사실 돌쇠의 기억에는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흐릿해졌지요. 연홍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머리를 다친 것이 아니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궁중에서 일이 벌어진 그날 밤, 돌쇠는 연홍을 업고 도망치다 뒤쫓아온 자들에게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돌쇠를 발견했을 때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의원이 와서 상처를 치료했지만 돌쇠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겨우 눈을 떴을 때 돌쇠는 많은 것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말도 어눌해졌고 행동도 느려졌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쇠를 바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돌쇠는 5월을 지키다가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을 잃고 기억을 잃고 바보라 불리게 된 것이었지요. 연홍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돌쇠가 이토록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연홍은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씨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사옵니다. 돌쇠는 연홍이 떨어뜨렸던 은장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은장도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봉황이 날아오르는 모양이었지요. 이것은 왕세자의 호위무사에게만 하사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연홍이 목격한 죽은 사람은 왕세자의 호위무사였고 연홍은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것입니다. 은장도는 바로 그 증거였던 것이지요. 연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궁궐 내부에서 역모가 진행되고 있었사옵니다. 호위무사는 그 사실을 알고 저지하려 했지만 역모에 가담한 자들에게 살해당했죠. 제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사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역모는 들통나 버리옵니다. 그러니 저를 죽이려 하는 것이옵니다. 연홍은 1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지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역모를 꾸민 자들이 연홍을 없애려 하는 이유, 10년 동안 그녀를 쫓아다닌 이유를 알게 된 것이지요.
돌쇠는 전 재산을 털어 두 사람이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양식과 옷까지, 그리고 길을 떠날 노자를 마련했지요. 하지만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단량을 써버렸고 남은 것은 몇 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품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기로 했지요. 돌쇠는 연홍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라 불리지만 아씨 한 분만큼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사옵니다. 연홍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주려는 사람은 돌쇠뿐이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로 태어나 곱게 자랐지만 그 누구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보라 불리는 머슴 돌쇠만이 전 재산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며칠 후 한밤중 돌쇠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칼을 빼어 든 포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요. 으름장을 놓으며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생 연홍을 찾는다. 어디 숨겨두었느냐? 그 순간 연홍이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 곁을 떠나지 마옵소서. 제가 잘못된 팔자라 할지라도 말이옵니다. 돌쇠는 연홍을 단단히 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뒤를 쫓았지요. 횃불이 어둠을 밝히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있는 힘껏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포졸들이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뒤에서도 포졸들이 쫓아왔지요. 완전히 포위당한 것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포졸 하나가 비웃으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의 몸에서 엄청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나듯 그의 온몸에 힘이 넘쳐 흘렀지요. 돌쇠는 거대한 나무 기둥을 두 팔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나무 기둥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돌쇠는 그 나무를 들어 올려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포졸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자는 그냥 머슴이 아니로다. 괴력을 지닌 자로다. 포졸들은 두려움에 떨며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그 틈을 타 연홍을 업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돌쇠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힘이 생긴 것인지, 언제부터 이런 힘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산 꼭대기에 오른 두 사람, 달빛이 환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연홍이 돌쇠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등에 있는 금문양을 기억하시나이까? 돌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등에 무언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연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실만이 사용하는 금문양이옵니다. 어릴 적 왕실의 자손들은 등에 그 표식을 받는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대는 폐쇄자의 핏줄이옵니다. 그래서 그대를 죽이려 했던 것이옵니다. 돌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지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게 된 것도, 연홍이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던 것도 모두 하나의 거대한 역모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폐쇄자께서는 역모로 물려 돌아가셨지요. 하지만 그것은 누명이었사옵니다. 진짜 역모를 꾸민 자들이 폐쇄자를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하려 한 것이었지요. 그 과정에서 폐쇄자의 자손들도 모두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대도 그때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이옵니다. 연홍의 설명을 들으며 돌쇠는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망치던 일, 누군가에게 쫓기던 일, 그리고 연홍을 업고 달리던 일까지 말입니다. 역모를 꾸민 자들은 왕실의 정통 핏줄을 모두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돌쇠와 연옥 모두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쫓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같은 영모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연옥은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은장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손잡이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모의 가담한 자들의 이름이었지요. 호위무사는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은장도를 연홍의 손에 쥐어 주었던 것이지요.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이 은장도를 관찰사에게 전달하여 영모 세력을 무너뜨리기로 말입니다. 더 이상 도망만 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은장도를 품에 안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연홍은 안전한 산골짜기에 숨겨두었지요. 돌쇠는 관찰사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일, 연홍이 목격한 일, 그리고 은장도에 새겨진 명단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관찰사는 은장도를 보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영모 세력을 소탕했습니다. 궁궐은 하루아침에 뒤집혔고 영모를 꾸미던 자들은 모두 잡혀갔지요. 10년 동안 숨어있던 영모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연홍과 돌쇠를 쫓던 자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연홍은 본래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중전 마마의 사촌 여식 오월로 돌아온 것이지요. 궁궐에서는 정중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친족이었으니까요. 왕실에서는 돌쇠에게도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폐세자의 핏줄이니 마땅히 왕족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돌쇠는 모두 사양했습니다. 저희는 벼슬이나 권력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옵니다. 돌쇠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연홍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지요. 떠나는 날 아침,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연홍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저를 사는데 쓴 단량은 그대의 전 재산이었지요? 돌쇠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홍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단량은 제 목숨 값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값이었구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대가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돌쇠는 연홍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바보라 불리지만 사람을 사는 일에는 바보가 아니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믿사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연홍은 품에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꺼내어 냇물에 던졌습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은장도가 차가운 물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지요.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피로 얼룩진 과거를 떠나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연홍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지요. 10년 동안의 고난이 끝나고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피어나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하는 듯했지요. 옛말에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쇠의 진심이 연홍을 살렸고 연홍의 용기가 영모를 막아냈지요. 단량이라는 작은 돈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